자, 문학 수업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태준의 달밤을 마무리 주면서 이 달밤이라는 소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지난번 원격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태준의 달밤은 다른 소설류와 다르게 이러한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강조했었는데 기억나는 학생 있어요? 아니요. 저 뒤에 친구 볼게요. 액자탄시. 액자식 구성? 네? 뭐라고요? 네? 뭐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액자두성?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이 소설이 일반 소설과 달리 어떤 소설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었죠? 현대소설, 단편소설. 아, 그건 아니고 다른 소설도 현대소설, 단편소설은 많은데 서정적, 애상적. 예. 1인칭 관찰자시죠?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은 이 소설이 다른 소설과 다르게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갈등이 부각되지 않는다. 자, 갈등이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을 때 흥미가 떨어지고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단편 소설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소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적 소설, 서정 소설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적 소설, 서정 소설은 무엇에 대한 강조점이 부각된다고 했어요? 인물들 사이 어떤 갈등 관계와 그 갈등이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야, 너희들 진짜 듣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틀어놓고 그냥 자요? 아니에요. 저 진짜 듣는데. 다 해요. 그래?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말고 선생님 필기하지 않고 육성으로 강조하는 것도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네.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작품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황수건이 나의 인생은 이렇게 왜 풀리지 않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한탄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죠? 달밤. 그렇죠. 달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달밤의 서정적인 배경 묘사가 이 소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달밤의 정경 묘사와 배경 묘사가 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물이 어떤 비극적인 어떤 상황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소설류들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서정 소설, 시적 소설로 분류되고 있다. 자, 이런 서정 소설과 시적 소설의 부류들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소설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도 그런 달밤의 메밀꽃 핀 장면들이 화사하게 연출되면서 인물들 사이 어떤 갈등 관계보다 정경 묘사나 배경 묘사의 어떤 서정적인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부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초점을 둬서 이 소설을 공부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홍계월전이라는 소설은 왜 갑자기 또 등장했느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태준의 달밤은 현대 소설이고 홍계월전은 고전 소설이에요. 여러분 고전 소설류도 중학교 때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홍길동전이라든가 그런 조선 후기의 고전 소설류들을 다뤘을 텐데 홍계월전 같은 경우는 고전 소설이 갈래 중에서 영웅 소설에 해당해요. 영웅 소설. 여러분 영웅 소설 들어봤어요? 영웅 소설의 일대기적 구조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잖아.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네. 중학교 때 배웠는데. 자, 영웅의 탄생. 자, 기이한 탄생이요. 첫 단계 기억나요? 기이한 탄생. 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기이하게 탄생해서 비범한 능력을 가져. 비범한 능력을 가졌는데 세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안 배웠는데? 배웠어.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요. 아기장수라라고 해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다 실려 있습니다. 네, 출판사마다 달라서 진짜 안 배우게끔 구성이 돼 있는데 진짜 안 배웠어요? 네, 진짜 안 배웠어. 그래서 여기에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는 부분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이 이 소설에서 보이기 때문에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배우지 않았다고 하니까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영웅의
자,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정형화돼 있어요. 이 정형화된 틀인데, 자, 첫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이한 탄생. 이 시험에 나와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선생님 아직 안 냈으니까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기이한 탄생 이후에 비범한 능력을 지닌다. 비범한 능력.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선생님 눈이 안 보여요. 아, 너희 TV가 작구나. 다른 반은 다 지금 85인치던데. 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진짜 작은 거예요. 좀 작은 거 같아요. 오 완전 잘 보여. 자, 기이한 탄생 두 번째 비범한 능력. 비범한 능력. 기이한 탄생. 그냥 공백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영정이에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자, 기이한 탄생, 비범한 능력 이후에 자, 위기와 실현에 빠져요. 자, 위기와 실현. 안 보입니다. 대개 이 위기와 실현은 버려집니다. 자, 위기와 실현 버려지는 어떤 과정이 있고요. 자, 네 번째 과정으로 조력자의 등장이 있어요. 자, 조력자의 구출. 조력자가 뭐예요? 조력자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 도와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 그런 아기가 버려졌지만 그 버려지는 과정 속에서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구하고요. 자, 다섯 번째. 자, 조력자의 어떤 구출로 인해서 역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래서 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닦아나가요.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역량이 뭐예요? 힘. 능력,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게 역량이에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국가의 어떤 위기가 닥쳐와요. 그래서 국가의 위기. 여기는 대부분 전란입니다. 전란. 자, 국가의 위기가 닥쳐와서 자, 영웅적 능력을 발휘해요. 자, 영웅적 능력을 발휘한다. 영웅적 능력을 발휘한다. 영웅적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국가를 전란의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이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단계들을 거쳐요. 자,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다시 한번 살피면, 자, 1번 기이한 탄생, 자, 두 번째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세 번째 위기와 시련을 겪고, 자, 조력자에 의해서 구출되고, 자, 조력자에 의해서 구출된 이후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요. 자,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전란이나 위기에 빠졌을 때 영웅적 능력을 발휘해서 위기에서 국가를 구해내고요. 다시 금이 환영하는 구조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예요. 근데 이런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자, 고전 소설의 영웅들은 대부분 남성이에요. 자, 주인공이 남성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 남성 주인공이 이러한 일대기적 구조에 따라서 영웅의 행적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홍계월전 같은 경우는 영웅이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여성이 국가의 전란을 평정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홍계월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홍계월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홍계월전을 읽고 달밤과 같은 갈래로 묶이는 까닭을 생각하면서 서사갈래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합니다. 자, 명나라 때 홍무와 부인 양씨는 뒤늦게 계월을 낳아.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영웅이 일대기적 구조에서 어떤 출생이 있었다고 했었죠? 기이한 탄생. 자, 기이한 탄생인데 여기에서 명문 거족인 이부시랑이 홍무의 딸로 태어난 것, 즉 고귀한 혈통이죠. 자, 이 고귀한 혈통이 기이한 탄생 부분에 해당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기이한 탄생 부분입니다. 자, 특출난 탄생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일반 어떤 평민들의 자식이 아니고 자, 명문 거족 이부시랑 홍무의 딸로 태어난 부분이 즉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탄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탄생이 아니라 기이한 탄생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 옷을 입혀 기른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겠죠. 남자 옷을 입혀 기르는 이 부분은 과거 중국에서도 자, 어떤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아선호 사상.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 옷을 입혀 기른다는 것은 남자가 태어나길 바랬었는데 아들이 태어나길 바랬었는데 딸이 태어난 데에 대한 아쉬움을 상쇄하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남자 옷을 입혀 기르고요. 자, 장사랑이 난을 피하다가 장사랑이 난이라고 해서 어떤 그 난이 발생했는데 자, 부모와 헤어져요. 이게 뭐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 그렇죠. 버려지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영웅 일대기적 구조 중에 말씀드린 위기, 시련에 더해서 기아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자, 버려지는 부분이 제시가 된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장사랑이 난 때문에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는 상황, 즉 어린아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와 시련이 발생했고, 자, 그 다음에 헤어졌다라는 것은 뭐 버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상응할 만큼 굉장히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만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계속해보면 강물에 버려지고요. 버려지는 부분이 있었네요. 여기 버려졌어요. 강물에 버려지는 기아의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공이 계월을 구해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까 조력자가 등장한다고 했죠? 버려지면 일반적으로는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영웅 소설에서는 반드시 조력자가 등장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공이 계월을 구한다, 즉 조력자가 등장한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조력자가 계월을 구해서 평국이라는 이름을 또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계월은 결국 평국이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전 소설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을 치르게 될 때 여러 다양한 인물군이 등장하지만 동일 인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물군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제시가 되냐면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수학한다. 자, 이 곽도사도 어떤 인물에 해당하겠죠? 아까 선생님이 자, 조력자를 만나서 국난을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뛰어난 자신이 어떤 비범한 능력을 키워나간다고 했죠. 역량을 키워나간다고 했죠.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곽도사라는 거예요. 이 곽도사도 결국 무엇이다? 그렇죠. 조력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곽도사에게 수학한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남장을 한 계월이라고 되어 있죠. 야, 홍계월은 왜 남장을 하게 됐을까요? 남자 복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잔데 본인이 이제 성장해서도 여자임을 인식하고 여복으로, 즉 여자로서 생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남자 복장을 하고 생활을 해요. 그거는 이 주인공에게 있어서도 어떤 욕망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남자로서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진출을 해서 공을 세워야겠다 라는 어떤
대장부로서의 어떤 욕망이 내재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남장을 한 교활은 이름을 평국이라고 있어요. 자, 뒤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한다. 고치고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해요. 자, 중국도 그렇고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여자는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남장을 하고 부모 몰래 과거에 응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여자의 과거 응시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응시를 했다는 것은 그런 어떤 굉장히 국가의 어떤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하고 또 난이 발생해요. 서달이 난이 일자 대원수와 중군장이 되어서 출전한다. 자, 그만큼 대원수와 중군장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여자였지만 그렇죠. 뛰어난 어떤 무장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여자인만 모르죠. 모르죠, 아직까지. 근데 나중에 밝혀집니다. 자, 그래서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출전해서 공을 세운다. 자, 공을 세우는 부분 아까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중에 후반부의 단계에 있었죠. 국가가 위기와 난에 처했을 때 역량을 발휘해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어떤 단계가 있었죠. 그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자, 그래서 공을 세우고요. 자,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평국은 헤어졌던 부모를 만난다.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금이 환영하는 부분이죠. 자, 병이 든 평국은 어이에게 진맥을 맡기고 여자임이 밝혀진다. 자, 여자임이 밝혀지는 부분이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은 천자가 임명을 한 대원수와 중군장인 홍계월이 여자였다라는 사실을 천자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해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어이가 엎드려 어려웠다. 평국의 맥을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니. 자, 여자의 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한 이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아가 적병 10만군을 소멸하고 왔겠는가 라고 하면서 천자는 여전히 누구를 좀 신임하고 있어요. 홍계월을 신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계월을 신임하죠. 자, 평국의 얼굴이 복숭아 꽃빛이요 몸이 약함으로 혹 미심쩍은 점이 있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만큼 천자의 어떤 평국, 즉 홍계월에 대한 믿음과 신임의 강도가 정도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고는 내시를 시켜 자주 운병하도록 하셨다. 자, 이때 평국의 병세가 차츰 나아졌다 생각하기를 어이가 나의 맥을 짚었으니 나의 본색이 탄로날 것이다. 여자임이 탄로날 것이다. 이전 할 수 없이 여자 옷으로 바꿔 입고 규중에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 자, 즉시 남자 옷을 벗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서 남자 옷을 벗고니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부모를 배웠다. 그리고 흐느끼니 두 뺨에 눈물이 줄줄 흘렀다.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돼요. 두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렀다. 자, 여자임이 탄로나고 나서 이제 여자 옷을 입고 여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했는데 결심을 하고 나서도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아시요? 그렇죠. 내가 대장군, 대원수, 중군장까지 올라서서 국가의 공을 세우고 남자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이 진맥 하나로 내가 여자임이 밝혀지게 되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니 즉 당시에는 여자는 집안 생활만 해야 되니까 조선시대도 그렇고 얼마나 이 홍계월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이 부분은 학자마다 견해가 많이 갈립니다. 자, 홍계월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이런 부분을 보면 홍계월은 사회적으로 어떤 성 정체성을 갖고자 해요? 남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갖고자 하죠. 자, 그래서 여자로서 여복을 입고 여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만큼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학생으로서 이 홍계월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나는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남장을 하고서까지 사회적으로 남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한 이 홍계월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이 여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5분간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해보고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이 수능 출제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5분 시간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뭐 생각하라고요? 아니, 선생님 지금 강조해서 다 설명했는데 뭐냐면 자, 이 홍계월이 여성으로서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남자로서의 어떤 지위, 남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확보하면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그러면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의 성 정체성을 거부하고 있는 홍계월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단 발표 한번 먼저 들어보고 뒤에 페이지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2분밖에) 시간을 못 주겠다. 10시에 수업이 끝났는데. 자, 조용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여자로서 바라보기에 홍계월은 이렇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왜 남자가 지내는 남자를 지내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나쁘지 않지. 남자로 지낸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요,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의 성 정체성을 거부하고 있는 홍계월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발표 벌써 지금 다 됐나봐요. 아니 네. 궁금한 게 네. 있어요. 근데 저는 부정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근데 학계에서는 부정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 책에서 그래요? 책은 아니고 학계에서. 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이미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요. 자, 정리된 사람, 발표할 수 있는 친구.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그래요. 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단 예전부터 남자로 지냈으니까 그래도 익숙하고 자기가 일자리가 일단 있으니까 막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질문의 핵심은 성 정체성 거부예요.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거부한 거에 대한 평가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뭐 생각한 거 있어요? 혹시? 자, 그래.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물론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성 정체성을 거부하고 사회적으로 남장을 하면서 그런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발휘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요, 좋았어요. 자,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저요. 그래.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 정체성은 지켜야지라는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굳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성 역할에 대한 어떤 인식이 현대로서는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서는 여성으로서 어떤 역할이 있었을 텐데 그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고 남장까지 하면서 전장에 나가서 공을 세웠다라는 부분은 여자로서 굉장히 여자로서의 어떤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삶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자, 또 다른 제3의 의견. 자, 제3의 의견. 2분 남았어요. 제3의 의견. 나는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저도 벌써 중간으로 하려고. 자, 그럼 중간자적인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름이 미지, 그래요. 네. 미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로 사는 것도 좋은데 남자처럼 해서 그렇게 좀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자,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는 홍교월의 어떤 삶이 나쁘지만 않다. 자, 성 정체성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여성의 성 정체성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자, 또 다른 의견 한 명만 또 발표할 수 있어요. 한 명만 또 의견 들어볼 수 있어요. 그때도 트랜스젠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일단은 아주 부정적인 어떤 평가는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해준 걸 보니까 홍계월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일 것이다 라는 수용적인 입장을 여러분이 잘 밝혀줬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나가기가 좀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10시까지니까 오늘 수업이. 자, 수고했어요.